네, 너의 마지막 수학 수1 3-1-2 등차 수열의 합 첫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차 중항에 관한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봤었고요. 우리가 이 수열에 대해서 계속 한 패턴이, 공부하는 패턴이 사실 있어요. 뭐냐면, 이 수의 나열, 여기서 규칙을 파악해서 n번째 항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다 더하면 뭐가 되는가. 이걸 우리가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우리가 일반항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n번째 항이 뭔지를 공부한 거죠. 이번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그 수열을 n번째까지 다 더하면 뭐가 되느냐를 공부해 보게 될 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합을 S라고 약자를 씁니다. sum. 그렇게 타는 거 말고, 엑셀에서도 합을 sum으로 쓰죠. 그래서, 만약에 S1 그러면 첫 번째 항까지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S2 그러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첫 번째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건 n번째까지 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Sn이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 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그러니까 A1, A2, A3 더하기 점점점 AN까지의 합을 얘기하는 표현이죠. 이게 요 A 시리즈가 등차 수열이라면 저 결과가 무엇가 나오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게 될 겁니다. 증명보단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1, 4, 7, 10, 13 이렇게 있는 이 수열을 더해 볼게요. 등차 수열이죠. 이걸 지금 이렇게 더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얘를 두 번이나 썼네요. 돌았네요, 제가. 자, 이렇게. 얘를 한번 구해볼 겁니다. 근데 이 S를 말이죠. 제가 똑같은 이 S를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13부터 그 다음 항은요, 10이 되겠죠? 그 다음은 7,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1 되겠죠? 1, 4, 7, 10, 13. 이거 등차 수열이죠? 이 합을 더하는 걸 제가 한번 예를 들어 표현해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이 수열의 합을 순서를 거꾸로 써보고 더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2S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더하면 얼마예요? 14죠. 얘 얼마예요? 14. 14. 다 14예요. 그 14. 1 더하기 14. 이게 몇 세트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세트 나왔죠? 괜찮으세요? 그럼 우린 여기에서 이 S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2S가 이거니까 S는 5 곱하기 1 더하기 13을 2로 나눈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규칙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죠. 일단 요 5는 뭘 의미하는 숫자였을까요? 네. 이게 왜 5였냐면 5개의 요 쌍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 5개였을까? 항의 개수가 5개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1 더하기 13. 초항과 끝항. 초항과 끝항의 합이 여기 오는 거죠. 여기는요. 초항과 끝항의 합이 여기 오는 거죠. 2는요. 이건 그냥 2예요. 이게 왜 온 거냐면 여기에서 온 건데 그건 이 둘을 더했기 때문에 2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건 항상 2였던 거죠. 이건 그냥 2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겁니다. 2분의 n항까지 합은요. 자, 일단 이걸 볼게요. 항의 개수 곱하기 제일 첫 번째 항과 제일 끝번째 항을 더하면 된다.
그게 등차 수열의 합이다. 그럼 그걸 이제 이렇게 식으로 한번 써보면, 식으로 써보면 2분의, 이건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항의 개수는 n개였겠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초항은 A1이죠. 끝항은요, AN이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우리가 뭐 흔히 이거를 A, 이거를 뭐 L이라고 씁니다. 라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좀 더 우리가 써보면, 요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초항이고, 이거는 초항에다가 n번째 항이니까 n-1개의 공차가 곱해져 있는 거죠. 더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해보면 2분의 n 곱하기 a가 2개, 그럼 2a 있죠? 그리고 여기에 n-1개의 d가 이렇게 또 있다라고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걸 외우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건 그냥 얘예요, 얘. 공식은요, 이 상황이 달라지면 이 숫자들을 바꿔서 우리가 대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항목이 어떤 의미가 있는 값인지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이 표현이 제일 좋죠. 2분의 초항 더하기 끝항의 항의 개수가 곱해진 것이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제가 대표적인 예제를 몇 개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거기 뭐 233페이지. 233페이지 여기 이제 개념을 익히기가 있죠. 289번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초항이 2이고, 끝항. 제가 L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끝항이 18이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제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항의 개수가 20이다. 그런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라. 2분의 항의 개수 20개네요.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 하면 땡이라고요. 20 곱하면 400인데 1로 나누니까 200이 나오게 됐겠죠. 자, 여기 뭐, 자, 거기 세 번째 거 볼까요? 세 번째 거 보시면, 첫째 항이 1이고요. 공차가 2고요. 항의 개수가 10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합은, 그러니까 이제 n항까지 합은, 여기서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n이 10이었으니까 10번째 항까지 합이 되겠죠.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이 안 나와 있죠. 이 경우에 끝항은 뭐가 될 거냐면 항이 10개니까 10번째 항이 끝항이 되겠죠. 10번째 항이. 10번째 항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죠. 초항은 여기서 1이라고 얘기해 줬고요. 얘는 초항에다가 공차를 9번 더한 거잖아요. 10번째 항이니까. 9, 2, 18 그러면 19 더하기 1, 20이네요. 크게 계산하면 이거는 100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따로 기억하면 우리가 사실 이 개념 하나로 알 수 있는 것들을 더 여러 머리를 더 많이 써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사실 응용력도 떨어져요. 공차가 나왔네. 그럼 이식을 써야지. 그럼 이식도 외우고 여기다 적용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저 이식 못 외워요. 이식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보고 내가 증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개념을 더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10번째 항이어야 하고 10번째 항을 내가 구할 수 있을까 보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6번째 거 보시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리고 공차가 2라고 얘기했고 끝항이 2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초항 나와 있고 끝항도 나와 있어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항의 개수를 알아야 돼요. 항의 개수. 그럼 이게 끝항인데 이게 몇 번째 항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과연 몇 번째 항이 20이냐라는 거 우리가 한번 구해봐야 되겠네요. 얘는 자, n번째 항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그러면 초항에다가 공차가 이게 n번째 항이니까 n-1번 더해졌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20이다 이겁니다.
여기 2n 있고요. 마이너스 2, 여기는 계산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n은요 16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끝항인데 이게 16번째 항인 걸 이제 우리가 구한 거예요. 왜 구했냐 하면 초항 끝항에다가 항의 개수를 알아야 되는데 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서 이게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S, 이제 뭐 n이 16이니까 16번째 항까지 합이겠죠. 2분의 항의 개수는 16개가 된 거고요. 초항과 끝항의 합 된 겁니다. 아, 끝항 20이었죠. 죄송. 이렇게 된 거죠. 10 나누면 5 곱하기 16, 8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이다 이겁니다. 이걸 일단 기억해 놓으셔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 세 개를 내가 다 알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뭘 더 구해야 되느냐? 그럼 그걸 구하기 위한 힌트를 내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분석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지웁니다. 이렇게 좀 지워볼게요. 자, 지금 등차 수열의 일반 항까지, 일반 합, n번째 항까지 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봤어요. 요거 제가 이렇게 뭐 외울 필요 없다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이거 좀 제가 정리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사실 A나 D는 다 숫자잖아요. 그렇죠, 숫자. 그리고 나면 여기 n만 변수가 될 거고요. 여기 제가 좀 n을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 dn이 있어요. dn이 있고 여기는 2a-d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2분의 n이 여기에 분배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러면 2분의 n과 dn 곱하니까 2분의 dn 제곱이 있고요. 2분의 n과 이게 곱해지니까 더하기 2분의 2a-dn 이렇게 된단 말이죠. 선생님 이거 뭐 복잡 어떻게 선생님?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이 방식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걸 굳이 계산을 다 해봤더니 말이죠. n에 관한 몇 차식이 됩니까? 2차식이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약간 특징이 있는 2차식이에요. 뭐냐면 이거 그냥 제가 a, b 숫자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말이죠.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이겁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은 n번째 항은 그냥 n에 관한 1차식이죠. 근데 n항까지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 되는데 이렇게 상수항이 없더라 이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어떤 경우는 이것도 뭐 이게 2분의 n이다, 이게 2분의 d다 라는 것까지도 기억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뭐 호기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기억하시려면 하셔도 되고요. 2분의 d다 기억하셔도 되긴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칠판을 좀만 지워볼게요.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칠판을 좀 지워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에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은 이제 합은 s라고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이다. 그리고 이걸 결국에 정리하면 이렇게 n에 관한 2차식이 되는데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 되더라 까지 얘기를 해봤죠. 그거랑 별개로 말이죠.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이 아니어도 우리가 등차 수열 말고도 수열을 또 배우긴 하거든요. 어떤 형태이건 간에 이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특징이 좀 있어요. 이것과 an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an이라고 하는 것은요. an이라고 하는 것은 sn 빼기 sn-1이에요. 어때요? 이 말 받아들여지십니까? 보세요. sn은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점점점
n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 전에 이제 n-1번째 항도 있고 n번째 항도 있었겠죠. n-1번째 항, n번째 항 이렇게 있었겠죠. Sn-1은 n-1번째 항까지의 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점점점 n-1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여러분 빼버리시면 여기는 Sn에서 Sn-1번째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빼면 이만큼이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AN만 남죠. 우리가 SN을 알려주면서 AN을 물어볼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칙을 알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A4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S4에서 S3 빼면은 A4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식으로도 증명을 했지만 우리가 이걸 그냥 개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죠. 네 번째까지 다 더하고 거기서 세 번째까지 더한 걸 빼면 맨 끝에 있는 네 번째 항만 남게 되겠죠. 그런 계산이 가능한데 말이죠. 이때 이 식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n이 2면 S2 빼기 S1 해서 그러면 A1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n이 1이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S1 빼기 S0인데 이 경우에 따라서 요 S0이 0이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A1은요 S1과 똑같아요. 1항까지 합은 A1이랑 똑같죠. 근데 이제 이 식에서 n에 1을 대입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참이려면 얘가 반드시 몇이어야 합니까? 네, 이게 0이어야만 하죠. 근데 문제에서 자꾸 얘가 0이 아닌 경우에 설정을 해서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은 어떤 식으로 기억해야 되느냐? 요 n이 2 이상일 때부터 성립한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요. n은 2 이상의 자연수다라고 기억을 해놓고 2 이상부터는 이 식이 다 성립하지만 그럼 1일 때는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일 때에는 항상 S1이 A1과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A 첫 번째 항을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Sn을 알면 AN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항부터는요. 이 식을 이용하면 되고 첫 번째 항은요. 얘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 지어서 제가 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냐 하면 갑자기 저 뒤에 가 있는 거긴 한데 네, 거기 237페이지에 필수 예제 14번입니다.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 말이죠. n제곱 더하기 n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등차 수열 n이 있대요. 자, AN은 등차 수열이래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 A10은 뭐고 공차는 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긴 하지만 전 여기서 이 상태에서 AN을 한번 구해 볼게요. AN은 구할 수 있어요. AN은요, SN에서 SN-1 빼면 되죠. SN은요, n제곱 더하기 n이었죠. SN-1은요, n자리에 n-1이 대입되면 돼요. n-1의 제곱 더하기 n-1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빨리 전개를 해보면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돼요. 그러면 n제곱 사라지고요. 뒤에 있는 n도 사라져요. 마이너스 2n을 빼니까 더하기 2n이 되고요. 1 마이너스 1 사라지네요. 뭐 이게 땡이죠. 근데 이 식은 n이 2 이상인 자연수부터 성립한단 말입니다. n이 2 이상인 자연수부터 성립해요. 초항을 알고 싶어요. 그럼 초항은요? 이 규칙에서 S1을 구하면 되죠. 1 대입하면요. 1 더하기 1, 2 나오네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n에다 1 넣어도 값이 몇 나와요? 2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 규칙이
n이 2일 때부터는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고 첫 번째를 따로 구해봤지만 구해놓고 비교해 보니까 n이 1일 때부터도 이 규칙이 성립했군요. 그러니까 an은 그냥 계속 이 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A10은요? A10은 10 대입해서 20 된 거고요. 공차는요? 공차는 n 앞에 있는 요 숫자가 공차죠? 2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안 구해도 우리 이게 첫 번째부터 이 규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이 있어요. n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에요. 그리고 상수항이 어때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알려준 이 등차 수열 합을 보세요. 2차식이고 상수항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얘는 사실 첫째 항부터 계속 이 규칙이 등차 수열의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합의 공식이 되어 있는 거고 합의 표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부터 구한 얘와 첫 번째로 구한 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 요 SN이라는 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게 제대로 된 합의 공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첫째 항과 둘째 항 이상부터의 모습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첫째 항은 규칙에서 어긋나 있게 되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다는 얘기죠. 바로 요 n항까지 합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기억해 놓으면 돼요. 얘처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그럼 얘는 사실 첫 번째 항부터 계속 등차 수열의 규칙이 성립하는 수열의 합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밑에 필수지 15번 보세요. SN 해놓고 거기 상수항 있는 거 보이세요? n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1. 얘는 분명히 두 번째 항부터 구해놓은 요 규칙과 첫 번째 항을 실제로 구해놓은 것이 결과가 서로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상수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 지금 약간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자, 정리해보면 SN으로 AN을 구할 수 있다. 그때 두 번째 항부터는 AN은 SN-SN-1이다. 두 번째 항부터는 이렇게 AN 구하면 된다. 근데 간혹 가다가 첫 번째 항은 이 규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이 규칙을 말고 뭘 우선적으로 믿어야 되느냐? A1은 S1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초항을 구하는 게 더 우선적으로 맞는 말이다. 경우에 따라 이렇게 구해놓은 AN에서 구한 초항과 얘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건 첫 번째 항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규칙으로 구해서 놓은 A1과 이 A1이 일치한다? 그럼 이 규칙이 실은 첫 번째 항부터 계속 성립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계산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다. 등차 수열이라면 얘처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일 경우 사실 이 ASN 시리즈가 첫째 항부터 계속 규칙이 성립하는 등차 수열식을 제대로 표현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1차 초항과 이렇게 구한 초항이 어차피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필수제 15번을 보고 다음 강의는 뒤이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 아래에다 좀 보도록 할게요. 아래에다가 여기다가 이만큼에다가 볼게요. 자, 필수예제 15번입니다. 필수예제 15번을 보시면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n제곱 더하기 3n-1이다. 그랬을 때 일반항을 구해라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는 2차식이네.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이네. 등차 수열의 합이긴 한데 사실 초항은 규칙에서 어긋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AN을 구하려면 둘째 항 이상부터는 SN에서 SN-를 빼면 되죠. SN이 뭐였더라? n제곱 더하기 3n-1이었죠. SN-1은요? n자리에 n-1 넣는 거니까 n-1의 제곱 3 곱하기 n-1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얼른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돼 있죠? n제곱 사라지고요. 3n도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도 사라집니다. 여기 마이너스 2n이 있죠? 얘 때문에 더하기 2n 됐고요. 여기 1,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돼 있을 텐데 얘 때문에 더하기 2가 됐겠죠. 근데 이거는 n이 2 이상부터 성립한다 이겁니다.
첫째 항은요, S1과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해봐야죠. S1 대입하면요, 1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3이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다가 n에다 1 넣어봐요. 그럼 여긴 뭐예요? 4가 나오죠. 이 규칙으로 구한 초항과 우리가 실제로 구한 초항이 다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요놈 때문에 그렇다. 요놈만 없었으면 사실 S에는 초항부터 다 이 규칙이 성립하게 하는 등차 수열의 합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답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초항은 3이고요. 둘째 항부터는요, AN, 둘째 항부터는 2N 더하기 2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